이분 빵 만드는 기술은 많으나 나머지 이론은 솔직히 황당합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아, 여기는 죽자고 덤비신 분이 한 분 계시네. 빵 먹고 살찌는 것은 빵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당화지수가 높아서 먹으면 바로 피 속에 글루코스 형태로 있다가 간 근육통에 저장되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바게트빵 당화지수는 93, 식빵은 91로서 굉장히 높고, 물론 쌀밥도 92로 높으니 가급적 탄수화물을 적게 먹도록 해야지요. 이분 빵 만드는 기술은 많으나 나머지 이론은 솔직히 황당합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반론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화지수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음식을 섭취를 해서 소화하고 할 때 피에 얼마만큼 포도당으로 빨리 전화되느냐를 아마 얘기하는 게 제가 당화지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에서 에너지로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남으면 이제 간으로 축적돼 가지고 그게 이제 간으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빵은 93, 식빵은 91로서 굉장히 높고 쌀밥도 92로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당화지수를 어떤 빵으로 했습니까?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이거 언제적 겁니까? 그리고 이거 어느 나라 거가 기준입니까? 물론 맞아요. 바게트빵 이거 하얀 바게트입니다. 식빵 이거 하얀 식빵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도록 해야죠. 물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빵을 먹어도 살 안 찐다, 덜 찐다, 빵에 대한 오해가 이렇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유튜브를 만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밀가루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빵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덜어드리고자 시작하게 된 공익방송이다 취지로 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빵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빵은 엄밀히 따지면 제과와 제빵이 있습니다. 제빵에서 쓰는 경질밀이라고, 제과에서 쓰는 걸 보통 연질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질밀보다 연질밀이 훨씬 더 전분의 양이 많습니다. 약 한 15% 이상. 똑같은 밀인데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경질밀은 단백질이 높고 글루텐이 높고 단백질 농도가 높고 연질밀 단백질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분이 단백질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함량이. 그러면 이 당화지수의 기준점을 보면은 밀가루가 55예요. 제가 알기로 밀가루 당화지수가 55고, 호밀 같은 경우 더 많이 떨어지고, 통밀 같은 건 더 많이 떨어집니다. 통밀. 여러분, 통밀도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빵을 먹고 살찌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제분은 대체적으로 면제분을 하기 때문에 다 껍질을 없애버리고 안에 그 배유에 가까운 부분만을 꺼내서 쓰잖아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쌀은 도정을 하죠. 그러니까 쌀을 우리가 쌀가루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쌀알로 섭취를 하지, 밥으로. 맞죠? 쌀은 도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밀은 도정이 안 돼요. 왜? 홈이 많기 때문에. 홈이 깊어서 도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빻는 과정을 거치는 거. 그래서 밀가루로 섭취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밀로 만든 빵은요? 통밀로 만든 빵도 당화지수가 93입니까? 통밀로 만든 바게트도 93이고 식빵도 91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 어떤 밀가루로 어떻게 빵을 만드느냐에 따라 틀리다라고. 섭취의 기준은 내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권장량인 거야. 그 이상 섭취하면 살찌지 뭐든지. 아닌가?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점보다 더 많이 먹었어. 내가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어. 뭐든지 더 먹으면 살찌는 거잖아요. 그쵸? 탄수화물뿐만이 아니야. 맞아요. 이거 맞는데 당화지수 93, 이건 하얀 빵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프랑스나 유럽은 회분이라는 함량을 55, 65, 75, 85, 95, 100, 110, 115, 120까지 씁니다. 이렇게 써요, 회분이. 회분은 주로 어디에 많죠? 회분층은 껍질 쪽에 많습니다. 껍질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통밀 성분에 가까운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빵은 몸에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껍질을 많이 깎아서 내버리고 난 그 배유분 쪽에 있는 밀가루만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런 회분이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밀가루를 등급을 매기는 게 뭐냐면 회분이에요. 외국은 회분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밀가루를 회분으로 매기는데 이게 미국법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제과제빵에 기초적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그 밀가루에 대한 그 기본 상식적인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이커리 특히 양산업체의 제과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거의 대부분 미국 AID 거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양산업체 데이터는 다 AID에 있는 교과서 쪽에 나와 있는 밀가루에 대한 지식을 거의 대부분 다가 표방했고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왜 4.5까지는 쓰는데 5 이상 안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프랑스의 훈남 바게트 회분 55, 65 이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회분 65면요 사료예요, 사료. 시중에 유통 안 됩니다. 저희 나라 회분 밀가루 65짜리 유통 안 돼요. 3등급 밀가루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빵집에서 밀가루 회사에다가 야 우리 3등급 밀가루 갖다 줘라고 쓰잖아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사료로 빵 만들었다고. 우리나라는 회분이 65가 되면은 사료라고 그래요. 유통을 안 시켜 식용이 아니라고. 그 바게트 빵 이런 게 회분이 다 65 이상이야. 그 만든 밀가루가. 그 빵도 당화지수가 93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건 다 빼먹고 빵만 갖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 오해를 없애주고 싶은 거야. 빵은 말했잖아. 우리나라에 있는 강력 밀가루 갖다 이렇게 맞추면 93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밀가루 블렌딩 잘하라고. 호밀도 좀 넣고 통밀도 좀 넣고 우리밀도 좀 넣고 그렇게 잘해서 잘 만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빵 먹으면 살찌는 그런 빵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건 죽자고 덤비는 거지. 제가 밀가루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야, 나 프랑스에서 65 수입해서 쓰는데 니네 65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했더니 사료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네. 관점에 대한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밀가루 갖다가 빵 만들면 빵이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셨죠? 유럽 여행 가셔갖고 유럽에 가서 식빵 드시면 식빵이 허해요? 누렇지? 회색빛이고? 우리나라의 제과 문화에는 일본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 4, 5년 전, 6, 7년 전부터 이제 유럽 스타일의 서구적 스타일의 빵이 넘어오는데 서구적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서 먹는 피자가 있죠. 미국에 가서 먹는 피자가 있죠. 그쵸?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서 먹는 피자하고 미국에 있는 피자하고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태리의 피자를 미국이 가져가서 대중화를 시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도우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이태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맛이라든가 풍미라든가 영양실이라든가 그런 식사 대용의 그런 빵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당화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를 했었을 때 그것이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열일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열일을 다 못했을 때 남아서 가는 이제 저장소가 간인데 그 당화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뇨병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된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밀가루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만 놓고 봤을 땐 당화지수는 55밖에 안 됩니다. 하얀 식빵 93이죠. 하얀 바게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회분이라든가 회분층이 많은 밀가루를 섭취를 해서 들어갔을 때는 당화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위를 거쳐서 단백질이 소화가 되고 그 나머지가 소장을 거치고 그렇게 소화를 되면 이제 이런 각각의 어떤 그런 소화 기능을 거쳐가면서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오래 발효시켜서 충분하게 발효시킨 빵이 훨씬 우리가 소화하기 편안하다라는 게 뭐냐면 부담을 덜 준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빵을 좋아했어서 빵을 많이 먹었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와서 아팠을 때 아 내가 만들고 있는 빵이 건강에 좋지 않구나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빵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더 깊게 했고 그 뒤로 밀가루의 블렌딩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 밀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느끼게 됐고 그 뒤로 우리나라의 밀가루와 서구에 대한 밀가루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구도 미국과 유럽 쪽은 나눠주셔야 돼요. 빵이 완전히 틀려요. 미국식 빵이랑 유럽식 빵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특히 서유럽과 동유럽은 또 틀립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들어와 있는 빵들은 서유럽 쪽이겠죠. 그렇죠?
동유럽의 빵은 아직까지 많이 발달을 또 안 했고 동유럽은 더 많이 딱딱합니다. 더 많이 딱딱하고 더 많이 질기고. 왜? 껍질 부분이 많으니까. 그나마 이태리 빵이 좀 괜찮다. 이태리는 파스타를 먹는 문화잖아요. 면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를 조금 하얗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탄수화물이어도 어떤 탄수화물이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과하게 먹으면 살찝니다. 적당히 먹었을 때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적당이라는 게 내가 먹어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운동 안 하고 내가 평상시에 활동해서 이만큼 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갔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호도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은 당화지수는 이렇지만 어떤 밀가루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당화지수는 바뀐다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론이 틀리다면은 한번 저한테 오셔서 밀가루 블렌딩해서 빵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속 시원하게 그냥 해결이 돼요. 아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준서 또 필 받았네. 아무튼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또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실수 없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항상 하는 거 있죠. 왜? 구독, 좋아요 뭐 이렇게 콕콕콕콕 이런 거 요즘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는 느낌이야. 여러분 좀 채찍을 좀 휘둘러 주세요. 채찍을 가자! 채찍을 좀 휘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